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와 트렌드에 빠삭한 앤서입니다.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세븐틴 좋아하는 안내입니다. 난 아이브. 아이브. 장원영. 아이브 아는 거 봐. 아, 진짜. 빠삭하다니까. 여돌은 다 알지. 그러니까. 세븐틴 누구야? 대박이다 진짜. 와우. 아무튼 이제는 진짜 찐 연말 아니겠습니까? 찐 연말이죠. 왜냐면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간 시점이 아마 올해가 이틀 남은 시점일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메리 해피 뉴 크리스마스는 끝난 거군요.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기는 한데 연말 분위기 잘 즐기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마무리 같은 브리핑을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하나 드릴 건데 뉴스 브리핑이 2022년 1월 기점으로 플로 오리지널로 와우. 업로드가 됐습니다. 와우.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제 매주 목요일에 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에 들어가셔서 네네. 네, 청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로가 뭐야 이러실 것 같은데. 아니, 대단한 어플이지. 검색하면 나옵니다. 플로가 뭐야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멜론 지니의 SKT 버전이다. 그쵸. 맞아요. 원래 처음에 똘기님이랑 단둘이서 뉴스 브리핑 시작했을 때는 이게 오리지널까지 갈 정도의 컨텐츠인가? 그런 상상을 전혀 못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성장을 해서 오리지널 컨텐츠로 간택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간텍스.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은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2021년 데카콘 결산입니다. 데카콘. 일단 두 분이 데카콘이 뭔지는 알고 계실까요? 처음 들어요. 데프콘은 아는데 나도 데프콘 생각났다. 네. 데카콘? 이래서 우리 젊은 피가 필요하다는 거. 언제까지 이런 얘기할 거야. 데카콘이 뭐야? 뭐 군사 그 레벨인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유니콘 기업은 아시죠? 아, 네. 데카콘 기업. 네. 아. 유니콘. 이제 와서 아는 척이에요. 아니 유니콘보다 한 단계 위에잖아요. 이제 와서 네. 왜 아는 척이냐고요. 유니콘 할까 바로 알아듣네. 이 유니콘 기업의 10배의 기업 가치를 지닌 신생 벤처. 한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좀 더 그래요? 들어보세요. 네. 이게 쉽게 말해서 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스타트업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유니콘 기업이 뭔지 정의를 먼저 해드리면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0억 달러면 얼마죠? 1억 달러 아닌가? 10억 1억 달러면 원. 1조 원. 아, 더 올라가나? 올라가죠. 올라가죠? 10달러가 10억 만 달러가 원이니까. 1조 원. 공이 뒤에 3개 붙는다고 생각하면 이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10년이 좀 덜 된 비상장 벤처 10년이 안 됐는데 기업을 말하는 거죠. 달러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럴 올라갈 수도 수 있다는 있죠. 거죠. 네. 많죠 미국에는. 이제 너무 대단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너무 대단하니까 유니콘이라고 부른 거죠. 그치.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재계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단어라서 익숙한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사실 이 유니콘 기업들을 유니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2013년부터 쓰이기 시작을 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간 용어고 안내님이 말했듯이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 10년 이하의 스타트업 중에 1조 원 이상으로 규모로 성장을 하는 게 거의 상상의 동물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유니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많지도 했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데카콘은 뭘까요? 그거의 10배니까 10조. 그쵸. 데카 뜻이 뭐예요? 데카가 그냥 접두사고 10배를 뜻하는 거예요. 좋다. 데케이드 할 때 그 네네. 대인가? 그래서 유니콘이 뿔이 1개 달린 상상의 동물이면은 데카콘은 뿌리 2개? 10개 달린. 10개. 10개 달린 동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징그럽네요. 징그러. 네. 졸라 징그러. 그러니까 뭐 100억 달러니까 약 11조 원의 그 가치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에 10년도 있다고? 안 된? 네, 있습니다. 어디지? 네. 카카오가 10년 안 됐나? 맞춰보자. 응? 아니지. 아니지. 더 훨씬 됐지. 10년 훨씬 됐지. 맞춰보자. 이거 유명해요? 유명하고 조금 있다가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 유니콘 기업들도 날로 갈수록 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유니콘이라는 말이 남발되기도 하고 유니콘들 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2015년부터 사용한 말이 데카콘입니다. 아까 그 중에서도 또 급을 나눠주겠다. 그쵸. 아이고야. 이게 또 찾아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유니콘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이면 대부분 상장을 하잖아요. 애초에 스타트업이 1조 원 규모로 성장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없을 것 같아 몇 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현 시점으로는 10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그렇게 추산이 되고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이게 줄어들고 생겨나고 줄어들고 생겨나고 변동성이 음. 있겠죠. 이 국내 유니콘 기업은 이 중에 2021년 12월 기준으로 몇 개일까요? 유니콘 몰라요. 유니콘 한 3, 4개? 15개입니다. 와. 그렇게 많다고? 네, 이제 생겨나고 2000 없어지고 몇 년 하는데 2021년 12월 지금 아, 올해 기준으로. 기준. 아. 그러니까 2011년부터 10년간 중에 그렇죠. 그렇죠. 11년 10조를 이후로 넘은- 탄생한 1조를 넘은 1조를 넘는 스타트업 기업, 신생 벤처 기업, 모회사가 없는 기업이 우와, 뭘까? 15개인데 이 정도면 또 3개에서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0개 정도면? 15개. 15개 정도면? 한 50위 안에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몰라요? 순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한 7위? 10위예요, 10위. 아, 10위. 이게 기업 가치가 아느님이 말한 것처럼 계속 변동하고 상장하면 없어지다 보니까 계속 변동이 생기기는 하는데 10위에서 15위권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으로서는 10위 정도라고 보시면 짱이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1위랑 2위가 나란히 미국, 중국? 그렇죠. 아, 왠지. 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400개대 그리고 중국이 100개대이기 때문에 미국 많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 이하로는 사실 우리나라랑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진 않고요. 3위가 인도인데 인도가 38개, 영국이 30개, 그 밑으로는 다 20개 이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나라도 작은 규모의 나라지만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다. 진짜. 일본의 2배래요. 유니콘 아. 기업이. 이제 일본이랑 비교하는 거 약간 또 지난 것 같아. 그치. 이제 우리 일본이랑 우리 때나 엄청 일본이랑 박터지게 싸웠지. 요즘 어. 애들은 또 일본을 그렇게 안 쳐주더라고요. 뭘 일본이랑 비교를 해? 이럴 수도 있죠. 대한민국은 일본도 낮잡아보고 중국도 낮잡아보고 러시아도 낮잡아보고 이제 우리의 적은 미국이잖아. 우리의 적은 북한이지 이 사람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올해 유니콘 기업에 진입한 기업은 3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아니 됐고 빨리 궁금해요. 그 종류가 빨리 종류 맞추고 싶어요. 우리나라. 올해 우리나라 회사 3군데 진입을 했는데 직방, 컬리, 두나무 이렇게 3군데입니다. 두나무는 데카콘 갈만하다. 정말 범래님이 뭘 아시네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잘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 돈으로 잘 되는 줄 몰랐어. 1조까지 되는지는 그 몰랐다. 정도인 줄은 아, 몰랐어. 그 기업 가치라는 게 이제 책정하기 나름이고 시가총액이 아니니까 맞아요. 좀 변동성이 있지만 제가 듣기로 두나무가 이제 업비트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비트코인 거래소 업체인데 제가 알기로 영업이익률이 97%인가? 장난 아니야. 이거 약간 대동강 물 퍼서 파는 격이니까 지금 거의 맞아. 김삿갓이야. 이미 이제 범래님이 스포를 해버렸는데 네. 이 우리나라 데카콘 기업이 지금까지 3군데 있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두나무입니다. 아, 3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지금 두나무다. 답이 다 나온 거네요 이미? 유니콘 기업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 데카콘 기업은 하나. 이제 지금까지 중에 3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범래님이 벌써 맞춰버린 거죠. 오케이 두나무. 오케이. 지금까지 3개 중에 하나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데카콘 기업.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데카콘이라는 게 아니고 그쵸. 데카콘을 데카콘을 찍었던 적이 있다. 처음으로 데카콘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상장한 기업이고요. 업종만 얘기해 주세요. 올해 맞출래. 상장했다고요? 올해 상장했는데 미국에 상장했습니다. 아 쿠팡. 그쵸. 아. 네. 그렇게 쿠팡이 데카콘으로 처음 진입을 했다가 상장하면서 헐헐 날게 됐고요. 심지어 쿠팡은 나스닥인가? 어디 상장하고 100조인가? 네. 100조를 한번 찍었죠. 네네. 쿠팡 지금 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한 60조 됐나? 그런 거 저거 같아요. 사고 마이너스 엄청 커요. 아이고. 저는 친구 중에 쿠팡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상장 전부터 다니던 친구. 아직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지 그랬어. 회사를 줬겠다. 그쵸. 스톡옵션을 받았죠. 네. 근데 떨어졌어도 한 1억 정도 가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게 어디야. 그러면은 2군데가 지금 데카콘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하나는 아까 말한 두나무고 두나무는 들으시면은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올해를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 두나무 데카콘 될만 하지라고 그치, 생각을 하실 그치. 것 같은데 한 군데는 좀 의외입니다. 업종. 나 맞출 업종은 거야.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플랫폼? 기업이고 유명해요? 유명하고 TV 광고로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무신사? 같아요. 아닌데. 무신사는 아닙니다. 무신사 유니콘은 맞아요. 유니콘입니다. 플랫폼 사업을 플랫폼 하는 거야? 기업인데 데카콘이다. 플랫폼 네.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서비스 계열이어가지고 많이들 사용하시기는 할 것 같아요. 뭘까? 그러니까 야놀자? 맞습니다. 진짜?
야놀자가 걔가 데카콘이요? 데카콘이야? 네, 데카콘입니다. 아, 내 친구 야놀자 갔는데. 아, 제 친구잖아요. 제 친구, 아내 친구. 아, 뭐야. 무추열이구나. 그렇게 네네. 큰 회사로 간 거였어? 근데 아, 이게 부럽다. 판매 수익이 아주 높고 막 그래서 데카콘이라기보다는 올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이 야놀자를 숙박 예약 서비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니 예약 서비스로 어떻게 그 정도로 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약 중개 플랫폼 회사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호텔 자산 관리 시스템, 호텔 객실 관리 시스템 제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판매를 하는 거죠. 뭐 체크인이나 체크아웃 같은 프런트 업무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객실 관리, 비품 관리 이런 거를 디지털로 전산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호텔 관리 시스템 업체로는 지금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와우. 아, 오라클 다음이래요. 우와. 그렇게 많이 컸다고? 네네. 인수를 말도 안 굉장히 된다, 공격적으로 진짜. 많이 했고 인수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투자를 많이 받았겠네요. 네, 투자가 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긴 그럴 것 합니다. 같긴 투자 하네요. 받는 것도 능력이지. 그쵸?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을 좀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렸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2021년 세계적인 추세는 또 어땠는지 전달을 해드릴 건데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가 가장 데카콘 기업이 많이 탄생한 역사적인 해거든요. 정상이 아니야 지금. 네. 지금 코로나를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좀 정상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네. 1년 동안 30개 기업이 데카콘으로 세계에서 거듭났고요. 2019년도에는 한 해 동안 5개가 생겼었고 작년에는 15개가 생겼었대요. 근데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데카콘이 될 정도로 기업 규모가 큰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긴 거는 그만큼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서였다라기보다 아까 말했듯이 공격적인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 올해 3분기에만 전 세계 스타트업에 투자된 금액이 거의 200조라고 하고요. 이 데카콘이 전례 없이 많이 탄생한 거랑 마찬가지로 투자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올해 3분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등장한 데카콘 기업은 84개, 84개고 증시 상장한 기업들을 빼면은 지금 남아있는 거는 52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은 올해 30개가 생겼다는 게 좀 파격적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러면 올해 데카콘에 진입하는 회사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진입 1등을 했는지 그 중에 1등. 네, 올해 진입 1등한 올해 진입 1등. 1등으로 들어온. 네네. 그 회사를 알려드리면 일단 국가는 호주고요. 네. 호주? 네, 영역은 여기도 플랫폼 비즈니스고 네. 서비스 이름은 캔바인데 저 알아요. 알아요? 응. 응. 이 회사 그렇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크다고? 아시죠? 응. 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듣고 나면은 이 캔바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이해가 가실 텐데 지금 힌트 없이 들어서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진작이 모르겠는데. 안 가죠. 근데 이 캔바가 그래픽 디자인 플랫폼이고요. 되게 유명한데. 네네. 아. 아무래도 캔버스에서 따온 이름이겠죠, 이 캔바가. 이 디자인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다들 어도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 어도비가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게 캔바라고 해요. 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캔바가 기본적으로 무료 플랫폼이고요. 어도비처럼 설치형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웹 프로그램이에요. 아, 어도비랑 아예 달라요. 네네, 완전 다릅니다. 웹 기반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사용하기가 좋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 시안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디자인이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 뭐 PPT라든지 팜플렛, 인스타그램 홍보 게시물, 유튜브 영상 템플릿 이런 것들이 다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좀 유용하게 사용할 만해가지고 간단한 디자인 작업 필요한 분들은 사용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이 캔바 창업자가 멜라니 퍼긴스라는 1987년생 여성이고요. 어리다. 네. 이분이 대학생 때 디자인을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람들이 디자인 툴 사용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혁신가가 다들 그랬듯이 뭘 했을까요? 일단 뭘 하죠? 혁신가들은 자퇴? 그렇죠. 아. 네, 대학교 중퇴하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드는데 매진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캔바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졸업 앨범 디자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퓨전북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좀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리스트들한테 투자를 많이 받아서 기업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캔바가 지금은 전 세계 스타트업 중에 5번째예요, 몸값이. 와우. 이제 진입 1등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1년로 세웠을 때 5번째라는 거죠. 그렇게 크단 말이야? 그 어플이? 네. 미쳤네. 그 멜라니 퍼긴스의 자산도 호주 전체 여성 중에 2위라고 합니다. 어. 기업 가치는 지금 47조 정도인데
아, 47조? 네네. 야, 이거 상장하면 볼만하겠네요. 네. 이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88조예요. 네. 이거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거긴 하죠. 아니, 뭐, 그치. 쿠팡이 100조인데, 뭐.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수익은 어떻게 가져오냐? 이게 개인들한테는 다 무료로 서비스를 개방을 하는데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협업 툴 이런 거는 과금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디자인에 대한 회의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거는 협업 툴 같은 게 있어서 같이 논의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사용하는 기업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캔바가 근데 기본적으로 구독 시스템이긴 해요. 그러니까 무료기는 한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은 당연히 제한적이고 좀 퀄리티 좋고 와 이거 진짜 쓰고 싶다면은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것처럼 구독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더라고요. 저도 돈을 낼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안에 템플릿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캔바 이외에도 또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은 제가 본 것 중에 좀 눈여겨봤던 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광고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머리라는 웹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그래머리도 올해 데카콘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거 맞죠? 그, 교정해주는 거. 영어 문장, 네. 문법 교정 프로그램이고 예, 단순히 문법을 잡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맥상 알맞은 표현으로 단어를 바꿔주기도 한다고는 하는데 맞아요. 이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똑똑해지고 있대요, 이 프로그램이. 아, 저 그거 정말 잘 쓰고 있는 게 단순히 비즈니스에서 외국인이랑 소통할 때는 그냥 꾸역꾸역 쓰면 되거든요. 그쵸? 서로 알아들으니까. 근데 제가 가끔 영문으로 학술 자료 같은 걸 쓸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그래머리에 익스퍼트라고 선택을 해놓으면 익스퍼트 글처럼 고쳐줘요. 톤 앤 매너를 이제 맞아. 다듬어주잖아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짱이다. 물론 그렇게 복붙해서 내면 사람들이 물음표를 다수 띄우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톤앤 매너를 고쳐준다는 게 초안을 그려준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뭐 파파고로 한번 돌리고 나서 그래머리 돌리면은 조금 더 다듬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예, 그래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가치 15조고요. 그래머리도 역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유료 구독 모델이 있어가지고 베이직 모델은 기본적인 문법 오류나 뭐 틀린 스펠링 아니면 뭐 기본적인 톤 앤 매너 이런 것들을 잡아준다면은 프리미엄 서비스는 틀린 표현, 틀린 단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표절도 잡아준대요. 그리고 또 너무 동어 반복돼가지고 사용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주거나 좀 용도에 따라서 더 많이 교정을 해준다거나 한다고 하고 범례님처럼 학술자료 이런 거 많이 쓰는 분들 뭐 비즈니스상 영어 메일 많이 주고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머리도 기업 가치가 2019년에 10억 달러였는데 2021년에 13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13배가 뛰었대요. 그러니까 눈여겨볼만 하겠죠. 또 MMORPG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 음성 채팅 프로그램. 아, 디스코드? 그죠. 디스코드도 올해 데카콘에 들어갔고. 디스코드는 근데 그렇게 크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요. 그냥 흔하디 흔한 보이스 플랫폼인데. 근데 또 이유가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꼭 게임하는 사람은 디스코드 들어오라고 얘기를 맞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익숙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말고. 아닌가? 바이낸스? 아니요. FTX. 처음 들어요. 아, 처음 들으세요? FTX라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도 데카콘에 들어갔고 토스도 지금 들어갈지 말지 거의 문 앞에 있다고는 합니다. 아, 토스가. 그 이름이 있는데 회사 퍼블릭 무슨 비바 리퍼블리카. 맞다. 네네. 그리고 유럽에서 사용하는 토스랑 비슷한 모델의 핀테크 스타트업 레볼루트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데카콘에 신규 진입을 했는데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느끼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개방형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유니콘 기업이나 데카콘 기업은 아까도 말했듯이 단순한 판매 수익이나 영업이익을 떠나서 대부분 투자를 통해서도 몸집을 키운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지금 벤처 캐피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미래에는 좀 어떤 사업들이 세계를 이끌어갈지 좀 더 쉽게 감이 잡히실 것 같기는 해요. 뭐 단순히 투자처를 찾는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뭐가 잘 나가는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좀 재밌다고 느끼신 분들은 크런치베이스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요즘 어떤 기업이 유니콘이 됐나 데카콘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신규 상장을 했나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네요.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고. 그렇죠. 이 난세의 영웅들은 과연 누군가. 아, 참 신기하네요. 참 위기가 오면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영웅들이 있어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못한 이야기들도 좀 많아가지고 실리콘밸리 생태계에 대해서도 이제 세세하게 나중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잊지 말고 플로에서 만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플로 켜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